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곳 익산총부라고 우리가 부르죠. 또 한편은 익산성지라고 부르는 이 공간, 이 신용벌, 신용리 344-2번지. 1번지는 어딜까요? 그때 물어봤더니 도로 들어가니까 도로 있잖아요. 여기 도로 있잖아요. 도로 쪽 1번지고 여기가 2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는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처음에 7부, 여기 조지금한테 7부제를 만드시는데, 우리 지금 총구도 여기 지금도 보면 조직도라는 것이 있고 모든 단체들은 다 있죠. 근데 처음에 7부제 중에 농업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농업부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산업부로 이제 명칭 변경이 되는데, 보통 그러면 제가 이제 산업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공장, 우리 산업용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언어의 변천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산업, 생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산업이에요. 이게 요즘은 산업은 공업을 생각하잖아요. 공업도 산업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운다, 또는 양돈, 돼지를 친다, 할 때 이게 전부 다 산업이에요. 예, 생산되는 거니까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부가 대종사님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농업부를 뒀어요. 농업부가 예를 들면 지금 만성리 출장, 장농, 농업부라는 게 장농이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농무원이라고도 했고, 농사에 힘쓴다. 우리는 교무, 가르치는데 힘쓴다. 농무,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데 힘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농업부에 농공부라는 부속 단체를 하나 두어요. 또, 농공부. 근데 이것은, 여기에 이제 공짜가 들어가면 또 공업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농공부는 별로 오래 못 가요. 그게. 예, 그래서 일단은 농업부가 있고 농공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거주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부서가 있으면은 장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종사님 당대 때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들, 기념사진 같은 걸 찍으면 농업부 사진이 조금 걸쳐서 나온 사진이 하나 있어. 이건 사진을 딱 보여주고 설명하면 참 재미가 있고 글판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앞쪽 있죠. 지금 영춘원과 이 공회당 이 앞쪽이 전에 대종사님 당대 때 한때 양파를 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양파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해요. 지금은 다 정원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고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 곳에 농업부에 건물이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정화정사, 지금 여기 앞에 정화정사 있죠? 저희 앞에 바로 정화정사의 가까이에 농공부의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농공부라는 건물에 조정권이라는 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간사죠. 옛날에는 공양원,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부엌대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고 하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권 선진이 공타원님이죠. 공타원 조정권 선진님이
요즘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사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분들 식사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여 근처에 있는 사가 어른들 집에서 일 도와주고, 뭐, 시래기 같은 것도 가져오고, 뭐 해서 그 밥을 이렇게 다 했던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단순히 원불교 대종사님은 이 그 생산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정신개벽의 일꾼,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를 향도할 수 있는 정신개벽의 일꾼으로 그 농공부라고 하는 뭐죠? 그것도 임시 정식 부서도 아니에요. 농업부에 소속되는 부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키우려고 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조정건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제2대 불법연구회 회장 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조성광 선진이 기독교 장로잖아요. 그러면 이 따님은 기독교를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하나님을 진짜 독실하게 믿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버지를 이제 데리러 오려고 마귀에 속은 아버지를 데리러 오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대종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아버지보다 더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동선을 놔요. 동선도 돈이 뭐 이렇게 본인 한 게 아니라 누가 대주셨더라? 누가 이게 그때 말하면은 밥 자기가 먹을 밥 쌀 이렇게 대주잖아요. 옛날에는. 가지고 동선을 납니다. 최도화 그럴 것 같아요. 최도화 선진께서 아마 대주셨을 거예요. 밥값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니까 이게 맞네요. 삼타원 최도화 선지께서 선비를 내주셔가지고 불법연구회 제6회 정기훈련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묘동선이라는 기간이었는데 정묘년에 동선이다 해서 정묘동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심이 팍 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명을 주잖아요. 법명을. 조정권, 정권이 정권, 그렇게 발음을 하면 정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의 대권을 잡아 일체 중생 어머니가 되라 이런 뜻으로 줘요. 와, 이름 엄청 커요. 엄청 큰 이름이죠. 그러면 대종사님이 기대심이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요, 조정건 선지께서 대종사님한테 바득바득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똑똑하거든요. 대종사님이, 이봐라. 이거 잘 키우면 정말 세계를 휘어잡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감상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킨 게 농공부 공양원 부엌대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원 선진이 기전여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걸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농공부를 네가 벌어서 네가 번다는 것은 네가 이제 이게 일반 번다는 게 아니라 뭣도 심고 해서 네가 다 해가지고 네가 다 농공부 부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졌죠. 이게 대표적으로 자력 양성을 처음부터 확 시켜요. 대종사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농공부 오두막집 대충 추정이 말이 지금 정화정사 옆쪽 정도라고 봐요. 그 정도. 여기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부엌에서 옛날 부엌이라고 잘 알잖아요. 옛날 부엌이. 예, 지금 부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밥을 컴컴해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대종사님이 쑥 들어가셨나 봐요. 그때. 그러면서는 하시는 말이 괜찮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운 이렇게 먹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 마음을 키워주는 거죠.
시방 큰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대종사님 말하는 거하고 이 파장이 틀릴 거예요. 파장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그랬대요. 그 공타원님, 조정권 선생님 보면 얼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잖아요. 사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코, 귀가 이쁜데도 미운데도 없이 이렇게 원만하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 미인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원만해요. 그냥 원불교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그때 농공부들이 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대종사님이 꼭 상황대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도 계세요. 우리한테 나중에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를. 그래서 그때 했던 같이 밀짚모자 쓰고 이렇게 찍은 여러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이 다 우리에게 전달이 현재 안 되고 있어요. 몇 장밖에 없어요. 그게. 역할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농업부 건물도 일부 나오고 그렇게 막 일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앞에서. 그때는 건물이 없어갖고요. 뒤가 호환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나 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정권아 내가 지금은 보리밥 모자 쓰고 호미 들고 밭을 매지만 앞으로 네 뒤에 수천 수녀들이 나올 것이니 내 사진을 박아놔라. 후배들이 네 사진 한번 보자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부, 농공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생산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이런 사업을 해도 그 사업 속에서 인물을 키우려고 어떤 인물이요? 정신개벽의 일꾼을 키우려고 하신 것이지 그냥 어떤 사업 흥황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 농업부, 우리가 그래서 이 초기 교단이요, 얼마나 농업부 하나 살리려고요, 농업부 창립연합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은 단회가 그냥 지금 단회 조직하고 좀 달라요. 옛날하고요. 옛날에 대종사님 당대 단회는 우리가 단회 하면은 그것이 행정조직도 아니고요, 교화조직도 아니에요. 단회는. 철저하게 공부조직이었어요. 대종사님 당대는. 그러면서 공도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단체라서 농업부 창립연합단에서 농업부가 잘 되도록 담비 같은 걸 걸어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도움이 되도록 주고 거기에 또 추력, 농업부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일이 있으면 추력, 같이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죠. 지금은 교화단이 조금은 교화 조직으로 좀 돼 있고 요즘은 또 더 나와서 행정 조직까지 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 때 교화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농업부가 원기 17년도에 이원 10부제로 되면서 산업부로 명칭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나 이 산업부가 지금 시창 21년, 그러니까 원기 21년에 연구실터, 지금 연구실터가 어디냐면, 저는 지금 교학대 있죠, 교학대. 원불교학과, 원광대학품. 옆에 보면, 저희 때는 그게 음악관이었는데, 지금 디지털 대학인가? 그 일대가 연구실터예요. 그쪽으로 이제, 시설들을 많이 옮겨갑니다. 가지고 이때 굉장히 성장해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림병 같은 것이 동물들 돌림병 돌아가지고 좀 산업부가 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좀 사업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종사님 이런 거 좋아요.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잘하고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될 대로 잘합니다. 말이 돼요?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잘 안 될 대로 잘해요? 왜냐면 이걸 축소시키세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잘할 때만 생각해서 앞으로만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과감히 축소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종법원 있죠? 여기 종사님 계신 저희들 옆에요. 바로 이터에 산업부 건물을 지어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잘 될 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잘 될 때 얘기를 해봐야죠. 그곳에서 사실은 이게 잘 될 때 그 리더자가 누구냐면 이동환 선지님이 우리 사업계에서는 이동환 선지님을 빼놓고는 말을 못하죠. 이동환 선지님 책임자로 있으면서나 이 산업부가 막 수농팀, 전작팀, 축산팀 막 이렇게 돼서 이게 원예, 과수 굉장히 잘 돼. 심지어 그 계란, 그 달걀 같은 경우는 그 상표도 붙여요. 불연 그 불법용기에 상표로 붙여가지고 이게 멀리는 뭐 전주, 군산, 서울, 멀리는 만주까지도 이 계란. 그래서 제가 이 만주까지 갈 수 있나 생각했는데,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나는 이게 대종사님은 우리 조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남북한 다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대종경 읽으면서나 우리 조선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얘기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남한만 생각해요. 이것도 큰일 났어요. 남북 다예요. 그러니까 철도로, 그러니까 일제가 저쪽 이제 이렇게 팽창 뭡니까? 전쟁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도를 놓잖아요. 충분히 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도 타고 쭉 가면은 하루 이틀이면 가니까. 그래서 만주까지도 판매가 됐고, 그때 이제 막 축산계 같은 데에서 보면은 우사, 우사도 크게 짓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면 종우, 우리가 시소라고 그러잖아요. 시소. 시소는 막 좀 크고, 힘도 세고. 근데 이 시소가 투대회, 전국 규모 투대회 나와가지고 우승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재밌어요. 1위 시내에서요 카퍼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차들 빌려가지고 카퍼레이드를 이 책 151쪽 펴보세요. 151쪽 펴봅시다. 제가 좀 써놨는데 151쪽에 보면 여기 불법연구의 산업부 소와 투대에서 제가 써놨죠.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택시 7대를 대절해서 북을 치며 시내를 한 바퀴 행진했다. 야, 참. 이 소가 얼마 뒤에는 전주에서 열린 박가리 대회에서도 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너는 축생으로 태어나서 먹는 것도 풀을 먹고 입는 것도 가죽 그대로이나 사람보다 무화봉공을 더 잘하였다. 너의 희생정신으로 농사를 잘 지어 빚도 다 갚았으니 우리 회상에 끼친 공덕이 어찌 없어질 것인가. 후생에는 큰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취하해서 이소가 죽자 대종사님께서 묵념을 하고 이소가 아마 다른 데 또 가는 것 같아요. 죽어서 추도식을 올리고 후생에는 우리 회상에 와서 더 큰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소인데요. 하여간 이런 이야기도 있는 산업부인데요. 우리 옛날에는 무정란이 더 잘 나갔나 봐요. 유정란보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불연의 달걀은 하얀 달걀. 우리 요즘 보면 약간 노랗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저기 어디에요? 지금 제가 거기만 가면 그 생각을 해요. 지금 D대 있는 데를 가면은 여기 어디선가 계란이 나오면 이렇게 하얀 달걀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냥 가서 그냥 후루룩 가지 말고 여기에 산업부가 있었는데 닭 게사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면 하얀 달걀 이렇게 있었다. 요즘보다 하얀 달걀 나오죠. 색깔이 하얀 거. 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자세한 얘기는 해도, 다 정보만 될 것 같아서 본문으로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본문,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요, 머리를 곤두 세우고 하나도 안 놓치겠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자, 유인물 제가 보내준 거 보면서 농업부 및 산업부 관련 법문해서 첫 번째 성리품 29장 한번 펴보시게요. 대종경 성리품. 자, 지금부터 이제 법설 공부를 합니다. 대종경 성리품 29장. 자,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어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이게 원래 이 법설은 받아 적을 때 한문으로 받아 적은 건데 이게 이제 풀어보는 건데요. 조실이면 바로 옆에 종법실, 여기 이 건물 바로 옆이죠. 여기서 이제 시찰당 일행이 왔다는 것은 불법연구에서 이 산업부의 활동이 그래도 알려졌다는 소리죠. 안 알려졌는데 올 리는 없죠. 와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포운에 산업공상 나오죠. 산업공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동포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다 이런 말에 처처불상이니까 당연한 말이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동포의 산업공상, 그러니까 여기는 산업부 얘기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산업공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게 동포운인 거죠. 부처, 동포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렇게 일 속에서 항상 이렇게 산업이지만 그 산업이 공부가 되도록 하신 법문이란 거죠. 이게. 이런 뜻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종경 교담품 12장 한번 또 봅시다. 이 관계된 이야기니까요. 교담품 12장. 교담품 12장.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읽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제자 교중에 체포를 맡아 가꾸는데, 체포가 뭐예요? 채소밭.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이 젊은 친구는 잘 몰라요. 체포라고 하면 채소밭 이렇게 해줘야 잘 압니다. 채소밭을 맡아 가꾸는데 많은 군뱅이를 잡게 된지라. 이를 말리어 약방에 파니 적지 않은 돈이 되거늘 당시 가문이 그 경과를 대종사께 사려고 이것은 작업 중에 가외 수입이었고 그가 마침 옷이 없사오니 그 돈으로 옷을 한 벌 지어주면 어떠하오리까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록 가외 수입이나 공중일을 하는 중에 수입된 것이니 공중에 들여놓음이 당연한 일이며 또는 비록 연고 없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죽인 돈으로 그 사람이 옷을 지어 입힌다면 그 과보를 또한 어찌하리요 하시고 친히 옷 한 벌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돈은 여러 사람이 널리 혜택을 입을 유표한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분명히 어떤 처사를 잘 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살생이나 또는 대중의 그 공덕을 입어서 내가 이익이 많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문은 확실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신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그것이 공중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내가 번 돈도 공중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그게 내가 당연히 벌어야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또 그걸 잘못 이해되면 과보가 있게 된다. 단순히 과보를 과거에 막 과보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공중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은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산업부, 그러니까 산업은 반드시 일을 하잖아요. 일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도 대종경 교단품 12장에서도 딱 나옵니다. 산업을 하면 산업에서 일을 하는 중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교단품 13장 보겠습니다. 교단품 13장 바로 한제자 교중에 과원은 뭐예요? 과수원. 과수원을 맡음에 매양 소독과 제충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요즘 약하고 그러잖아요. 벌레들 잡으려고 등으로 수많은 살성을 하게 되는지라 마음에 불안하여 그 사유를 대종사께 설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보는 조금도 두려워 말고 사심없이 공사에만 전력하라. 그러하면 과보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이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를 취함이 있다면 그 과보를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참 이런 게 참 생각해야 될. 특히 이렇게 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리를 취하면은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게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이렇게 생산도 되지만 이 일과 관계가 있어요. 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법문을 아주 깊게 새겨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종경 교단품 29장 봅시다. 29장. 자, 이것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산업부가 나오네요. 산업부에서 군 당국의 후원을 얻어 양계, 이게 닥치는 거죠. 양계를 하는데 하루는 부주의로 닭장의 물난로가 터져 많은 병아리가 죽은지라 담임부원이 크게 놀라 바로 당국의 사유를 고하였더니 그럼 이 산업부는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원광대학교 지금 D대에 있는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닥치는 것은 그냥 풀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근대적 그 양계 방법이겠죠. 지금 담당 주임이 듣고 말하되 당신들이 앞으로 양계에 큰 성공을 하려면 이보다 더 큰 실패라도 각오해야 할 것이니 많은 닭을 기르자면 뜻밖의 재해와 사고로 손해를 보는 수도 많은 동시에 살려내는 방식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때 이러한 실패를 해보지 아니하면 규모가 커진 때 큰 실패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의 작은 손해는 후일에 큰 손해를 막는 산 경험이 될 것인즉 결코 실망하지 말고 잘 해보라 하거늘 부원이 돌아와 대종사께 아뢰었더니 말씀하시기를 그 주임의 말은 법문이로다. 옛말에 한 일을 지내지 아니하면 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이 작은 실패는 미래 성공의 큰 보감이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양계에만 하는 일이리요. 우리 교단에서도 공부와 사업을, 여기 공부와 사업 나오죠? 공부와 사업을 하여 나가는데 잘된 일이 있어도 범연히 지내지 말고 잘된 일이 있어도 잘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일이 있어도 범연히 지내지 말아서 잘못된 일이 있어도 잘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일에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도가. 반드시 그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살펴야 할 것이며 또는 다른 사람의 동정을 잘 보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배척을 받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역사를 드러내어 천추의 좋은 이름을 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쁜 이름이 드러나서 오랜 세월에 더러운 역사를 끼치게 되는가 잘 참조하여
깨치고 또 깨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언제든지 정당한 길만 진행해 나간다면 개인가정,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대종사님은 항상 개인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대종사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종사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하는 곳마다 이익을 주어서 중인의 환영을 받는 모범적 종교가 될 것이요. 만일 그러한 반성이 없이 되는 대로 진행한다면 결국 모든 허물이 생겨나서 세상의 용납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지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이 본문을 어디서 읽어야 돼요? D대. 거기 가서요. 옛날에 여기 산업부가 있었다고 이 본문을 조용히 꺼내서 익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오셔서요. 조용히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 자리에서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초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때 익산교당에서 대종사님 여기 익산총구를 여기 기록할 때 익산교당이라고 나와요. 이게 익산교당. 그러니까 종사님 법자에 출석하셔 일반 대중에게 말씀을 가라사대 요사이 산업부에서는 익산군청 축산계 주임의 지도로서 이렇게 나오죠. 기계로 게임 병아리 기계 부화하는가 봐요. 이때도 기계 부화, 이렇게 우리가 닭이 부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기계가 부화시키지 않습니까? 기계로 부화한 병아리 200마리를 갖다가 키운다 하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본. 그러니까 근대적 양계가 지금 현재 저희 D대 원광 디지털대학 거기서 하고 있었다. 자, 다른 거 더 읽어보십니다. 대종경 인도품 27장. 인도품 27장. 인도품입니다. 인도품 27. 자, 여기도 꽤나 길어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산업부가 나와요.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퍽 야이었는지라 그 연유를 물으심에 이동환도 나왔습니다. 이동환이 사례기를 금년 장마로 약간의 상한보리를 사료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었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위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산경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부귀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막 너무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대개 이런 식으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순역에 그렇게 끌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 순임금은 밥 갈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고 유성 출가하셨나니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분들은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한 고락 초월이죠. 고락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산업부라고 나와 있죠? 여기 산업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에 기록됐던 거, 대종경으로 넘어가기 전. 종사주께 없어 익산 금강원, 이때 금강원에 계셨던 거예요. 금강원. 이때 법문이 시창 15년이니까 19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총구 건설의 초기에 속하는 때입니다. 금강원에 계실 때 하루는 여러 도중,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더불어 정원을 거니시다가, 그러니까 이 일대, 금강원 아시죠?
그러면 내려오면 요 일대요. 어딘가에 일대에 돼지 기르는 목장가에 다다르니 이 목장가라고 나오면 막 처음에 저는 목장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목장 안에는 회무소, 이게 서무부예요. 즉 서무부에서 기르는 돼지 2마리와 옆 판장,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하나 칸막이를 해가지고 옆쪽에 하나를 그 사이에 두고 사이를 두고 농업부에서 기르는 돼지 2마리. 이게 몇 마리예요? 4마리. 4마리. 이게 어딘가 제가 지금 이제 나중에 산업부가 축소돼서 이쪽에 지금 현재 종법사님 계신 종법원이 있는 이 마당 이쪽 뜰 있죠? 이쪽에 길게 2동이 있었어요. 2동 있고 저쪽 지금 성탑 쪽에 돈사가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 옛날 사진 찍었던 사진. 근데 이건 초창기라 아마 요 일대 어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지금 대종경에는 이게 현재 저희가 산업부로 나와 있죠. 산업부에 가시니 이게 그렇죠, 맞죠. 생산하는 곳이니까 뭔가를 길러서 생산하는 곳이니까 산업부가 맞죠. 근데 하여간 이런 그 법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 법문을 읽어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산업 뭔가를 생산하면서도 거기에서 계속 공부하는 태도가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면 어떻게 법문이 나와요? 이사병행을 어떻게 공부와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하는 거가요? 법문에 계속 등장해요. 이걸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이런 걸 빼버리고 그냥 산업만 한다든지 산업을 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전통들을 계속 있다. 자, 좀 시간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한번 이제 좀 이 산업부와 관계된 그런 장소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가 공회당이잖아요. 앞에가 지금 정화정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양잠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신양잠실, 왜 신양잠실이라고 불렀냐면 이 건물 공회당이 사실은 양잠실로 처음에 지어진 거잖아요. 양잠실 겸 또 공회, 이게 같이 모이는, 그래서 공회잖아요. 같이 모이는. 대중방 같은 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방이라고 됐어요. 큰 방. 이렇게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막으면은 사용할 수 있고 트면은 다 큰 방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이 건물이 원기 14년도에 지어진다면 저쪽 건물 15년도에 지어진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주로 뭘 했어요? 양잠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에도 보면은 양장주무 정일지 해가지고 양잠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양잠에 추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추력한 날짜들이 초기 기록을 보면은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력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는 일정 정도 상여금도, 요즘 말하면 상여금도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대종사님 당대의 분위기입니다. 이때 양하운 대사모님도 대종사님 정토님도 열심히 추력해서 상여금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만일 일반 종교에서 교조의 사모님이 열심히 공동작업에 나가셔서 야, 나도 상 받았다. 이런 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그 전통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저 명예가 조금만 생기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다 바라는 게 다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전통은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양잠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산업인데 여기에는 함께 하는 정신이 여기 그득그득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잠실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곳이 나중에는요, 저 건물 있죠? 저 건물이 나중에는 약 1935년으로 알고 있어요. 원기 20년? 수도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대 아이들 이렇게, 옛날에 지금으로 하면 야학 같은 거죠. 아이들 가르치는. 그래서 이곳에 이 일대, 여기 이 불법 연구에, 익산총부에 거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근처 아동들도 와서 이렇게 문명 퇴치 운동 같은 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해방돼 가지고는 이곳이 이제 서울보아원 고아들이 와서 숙소로 이제 시설, 보육시설로도 사용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익산보아원의 시작이 되죠. 익산보아. 그래서 익산보아원이 지금 이제 다른 거 합쳐가지고 지금 1위 보육원으로 가잖아요. 이런 굉장히 저 터가 지금 정화정사에 있는 옛날에 양잠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양잠실이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건물이, 그 당대 건물이 없어요. 사진은 있어요, 사진. 그래서 지금 그 당대 양잠실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업이 이렇게 사진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설명을 보면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곳이 유일학님, 원광대학교 전신이죠. 유일학님이 이 현재 공예당원은 강의실 같이 주로 쓰고, 저 양잠실은 교사, 그러니까 이제 행정 업무도 보기도 하고 교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불법연구의 도서가 그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시작을 또 하기도 하는 그런 뜻깊은 곳이기도 해서, 지금 양잠실이 터로만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양잠실 터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말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잘 산업부를 할 때 양잠도 산업에 속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교사 얘기를 좀 해보면, 원불교 교사에 산업부의 효실 어디로 보냐면요, 박원석가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가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제가 주소를 써놨는데,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하여간, 글로만 보세요. 거기 지금 지금 현재, 익산역의 뒤로 나가는 데 있죠? 그쪽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는 대종사님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했던 뜻깊은 곳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대종사님이 주무셨던 곳이에요. 머무르고. 근데 어디 가실 때 반드시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겠던 이 박원석가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기를 세계상 산업부의 효시로 보고 있고, 사실은 이곳이 전무 출신의 첫 공동생활처입니다. 전무 출신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냥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익산총구를 건설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전무 출신이라는 제도를 만든다는 말이 구인 선지님들 입에도 이제 돌아요. 어떤 분은 전무 출신 해야겠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사정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인 선지님도. 제가 출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가지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박원석가에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모입니다. 김광선, 오창건, 이중경, 이동환, 이런 분들이 그 집에서, 그 좁은 데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무 출신들이 첫 공동생활 했던 곳이고, 또 산업부의 효시로 봐요. 왜 그래요? 이게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니까요. 서중환 선진이 동양청 척식회사 증권을 사주는 조건으로, 그냥 안 주니까 증권을 사줘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척식회사 소유 토지를 얻어서 소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산업부의 효시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만석평 현재 만성교당 근처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는 참 건물이 없어서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면 지금 저희들이 거의 이 공간에서 농사를 초기 어른들이 지었다고
지금 거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그런데 이곳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석평도 한번 쭉 시간 있으면 이렇게 걸어 만석교당까지 가서 그 공간에 가서 가보는 것도 좋고 노래 성가 117장 공덕타구의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여기에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 겨워라 이 말 나오죠. 원래 이게 밭이 아니라 논입니다. 이게 참 이게 가사가 밭으로 돼 있어 갖고 논농사도 눈물 겨워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도 한번 보시고 아까 계속 말했지만 연구 쉼터 어디라고 했어요? 원광대학교 지금 지대 교학대학 기대 그 다음에 거기까지 지금 로스쿨 문사님 김정용 문사님 우리는 이제 문사님의 기록에 보면은 메론도 키웠대요. 메론 거기서 그래서 어디냐면 현재 지금 로스쿨이 있는 근처에 하우스가 있었대요. 옛날 그럼 유리하우스 같은데 메론을 키워서 이렇게 음식점 이게 고급 음식점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메론이 키워지나 기록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이제 왜냐 문사님이 그걸 배달 자전거 타고 배달하셨겠죠. 비포장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이 이 터를 이게 지금 연일정시 문중 우리가 보통 배산정시라고 하잖아요. 배산에 보면은 가보면 전부 정시들 표시석 다 서 있습니다. 여기도 정시들 연일정시들 근데 이걸 이제 교단에서 구입했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요 낮은 데는 전부 호수였어요. 1937년까지 이곳에 황동호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치가 괜찮았다. 좀 나가면 미륵산 보이지, 황동호수 있지. 지금 익산보다는 훨씬 삭막하지 않습니다. 호숫가. 여기에서 거기에서 아까 이런 법문, 아까 닭 개사 닭이 죽으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 경험으로 더 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법문들도 여기서 반드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잘하지만 문제가 잘 안 되면 이것을 축소해서 또 축소를 해서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도 산업부에 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만 확장하는 것만 잘하는 걸로 집착되어 있는 면도 한번 이 산업부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산업부 창고 있죠? 여기에 이제 2동을 지어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산업부 창고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도서실 그중 산업부 창고 일부를 도서실로 해서 확장해서 옮겨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도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따라서 항상 또 학업에 종사해서 배우도록 하는 일도 실제로 이렇게 도서실도 우리에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도서실의 계보죠. 구정원 별관, 구정원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산업부 여기 한 곳에 도서실이 있다가 유일학님 교사로 신양잠실로 옮겼다가 원광대학교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봉 있어요? 알봉 알봉이 어디예요? 지금 자선원 있는데 자선원에서 옛날에 황동호수가 멋있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지금도 아침에 가보면 햇살이 쫙 비치면 멋있어요. 이 알봉에서도요 이 월말통신 제20호 시창 14년도 이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여기 앞에 난 대로 농공단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농업부 소속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총부 군내에서 이게 뭐 밭농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농공단이 있었는데 여기서요 뭘 많이 하는데 이때 기록이 남봉으로 돼 있어. 남봉 알란자. 그러니까 남봉을 이 알로만 바꾸면 알봉이 되죠. 이게 한자로 쓸 때는 남봉이라고 써놓고 근데 왜 남봉이라고 했을까 거기를 가보면 알하고 별로 이게 왜 썼는지 이건 저도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그 박농사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표주박 이렇게 있잖아요. 박 있잖아요. 박농사 지었는데 이게 농사는 잘 돼도 수입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농사가 잘 돼도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너무 풍년이면 값이 안 나가니까. 근데 뭐가 안 맞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때요. 수박도 졌어요. 수박을 이렇게 수박도 농사도 지었다.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황등면 죽총리 황등에 가면 죽총리 있어요. 죽총리라고 버스 지나가는데 보면 죽총리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에 3천여 평을 단원 박노신 씨가 남봉 미간지에 4천여 평. 이게 이보국 씨는 죽촌에, 그 다음에 박노 씨는 남봉 알봉에 4천여 평에 서고 수박을 재배하여 6개월간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전문적인 노력을 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초기화단에 수박 농사도 지었다는 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수박 농사. 수박 드실 때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이제 겨울철이라 여름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수박 드실 때 우리 초기 교단에 선지님들이 수박 농사 지었구나 이거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 그리고 총부 주변에 농지가 있어요. 산업부니까 한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곡리 쪽에 농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현영동에 이동진화 선지님이 6,000평 정도의 농지가 있었어요. 꽤나 크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죽촌리 여기에 전은광 선생의 소유답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황동에 가서 죽총리가 지나가면 이게 옛날에 우리 선지님들이 여기서 농사도 짓고 그렇다. 현영동 배산 밑에가 현영동이에요. 현영동에 그런 것도 있었다. 이 기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에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황등면 유런 우리 그 초기교단에 밤밭이 있었어요. 밤 심어놓은 밤밭 있죠? 이게 그냥 황등에 보면 거기에서 밤농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었는데 이게 이제 상조부에서 경영하는 황등 유런에서 여기 그 황등에 가면은 율촌리도 있고 그렇죠?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여기 제가 번지수도 써놨어요. 율촌리 임야 182번지 찾아보세요. 한번 저 어딘지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네요. 이런 데도 있다. 근데 이 황등 유런을 나중에는 매각을 해서 원강사 시설로 확장합니다. 그 돈이 여기 원강사 저쪽 있죠? 그 시설로 이 돈이 들어갔다. 수계농원 있습니다. 수계농원은 대종사님 1939년 9월에 이동환 선생님 산업부장으로 있을 때 이걸 매입해서 교단의 역사가 있죠. 수계농원도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 산업부의 일원이다. 보화당 141쪽 펴보세요. 보화당 봅시다. 보화당 141쪽. 보화당 1위 보화당 1위 보화당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위 보화당은 원기 19년 1934년 8월에 1위 현 익산시 인화동에 설립한 한약방으로 왜 이걸 만드셨냐면 장내 병원시 설립 재중원을 대전사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런 돈이 어떻게 모인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사기념례 같은 거 지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축이제예요. 요즘 말하면. 그러면 그 돈 중에 반절 돈으로 잘 연구해서 잘 지내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는 거예요. 상조부에. 이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조금 돈을 모아갖고 어떤 꿈을 꾸셨냐면 대종사님이 재중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재중원을 세우려고 해서 전 과정으로 그 목적 사업으로 뭘 줘요? 보화당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례 병원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운 기관이다. 잘 나와 있죠? 장례 병원 설립, 그러니까 재중원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죠, 이게. 일산 이재철, 도산 이동환, 공산 송혜환, 기라상 같은 초기 교단의 사업계의 큰 분들이죠. 초기 교단은 선진들이 영육상전, 이사병행, 재생세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산업부와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 공부와 사업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중심으로 교단 경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원불교 한의원과 제약사의 시원이 된다. 또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교단 초기 많은 인재들이 이곳을 거쳐 배출되는 인재 양성의 옷자리판이 되었다.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대종사님께서 농공부라는 갑자기 임시 조직도 아니에요. 임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조정관 선진을 딱 넣어놓고 세계의 대권을 잡을 사람이라고. 인물을 키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까딱 잘못하면 그냥 이 교단의 정신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속에 공부가 있고 공부 속에 또 사업이 있다. 이러한 전통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